여러분, 유튜브나 블로그에 보면 이동평균선으로 100배 벌었다, 단타 고수의 이평선 매매법,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평선을 차트에 켜보기만 하지 실제 매매에는 제대로 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동평균선을 보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법을 다뤄보겠습니다. 이평선을 통해서 상승장과 하락장을 어떻게 구분하고 추세 전환의 순간에 실제 매매를 진행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까지 실제 매매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엑셀 데이터로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이평선 전략은 여기서 끝내시죠. 주가는 매일매일의 뉴스, 수급, 감정 때문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따라서 일간 차트에 보이는 움직임에는 추세보다 잡음이 더 많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이러한 시장의 소음을 지우고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추세만 남기는 필터입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역할은 미래 가격을 맞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세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이미 꺾였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선의 역할을 합니다. 이 기준선 위에 설 것인지 아래에 설 것인지만 명확히 해도 매수와 매도의 방향에 대한 선택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추세를 반영하는 기준선이 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정한 구간에서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같은 가격을 기준으로 같은 판단을 내리는 집단 심리의 흔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달라질수록 그 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성격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 5일선은 하루 이틀 수익에 민감한 단기 트레이더들의 심리선입니다. 21선은 한 달 흐름을 보는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의식하는 단기 추세의 기준선입니다. 60일선은 기관과 중기 자금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수급의 경계선입니다. 그리고 120일, 200일선은 대형 기관이나 연기금 같은 큰 기금들이 큰 흐름에서 방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경기선 혹은 생명선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매매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기준은 앞서 시장의 생명선이라고 불렸던 장기 이동평균선 200일선, 그리고 본격적인 수급 변화를 확인하는 중기 이동평균선 60일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0일선으로 큰 방향을 먼저 정하고 60일선으로 실제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겠습니다. 매매 규칙은 딱 두 가지입니다. 먼저 매수 조건입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할 때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매도 조건은 6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탈할 때입니다. 이를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전략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승 추세로 전환되면 보유하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면 매도한다. 큰 하락 구간은 피하고 추세가 살아있는 구간에서만 계좌를 시장에 노출시키는 전략입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꽤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전략 실제로 수익이 날까요? 그래서 이 전략을 말이 아니라 숫자로 검증해 봤습니다. 2011년 초부터 2025년 말까지 약 15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해 S&P 500, 나스닥, 코스피, 코스닥 4개 시장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 실제 매매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수익률과 연도별 성과, 최대 낙폭 같은 수치는 고정 댓글에 공유한 엑셀 자료에서 전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럴듯해 보이는 전략이 실제 시장에서는 왜 처참한 결과를 냈을까요?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동평균선은 항상 늦다는 점입니다. 이평선은 미래를 예측하는 선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가격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주가가 충분히 오른 뒤에야 매수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뒤에야 매도 신호가 발생합니다. 즉, 항상 좋은 자리보다 한 박자 늦게 들어가고 한 박자 늦게 나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박스권, 즉 횡보장입니다. 이평선 전략은 추세가 뚜렷할 때만 잘 작동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지루한 횡보장에 머무르곤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평선을 위아래로 계속 넘나들면서 매수와 매도, 이 과정이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수수료와 작은 손실들의 누적입니다. 이것을 흔히 가짜 신호 혹은 휩소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변동성에 대한 둔감함입니다. 200일선 같은 장기 이동 평균선은 시장의 큰 방향을 보기는 좋지만 갑작스러운 악재나 폭락이 나와도 반응이 굉장히 느립니다. 이미 계좌가 크게 흔들린 뒤에야 추세가 꺾였구나 하고 알려주는 셈이죠. 네 번째는 고정된 설정의 함정입니다. 모든 종목이 60일선, 200일선을 똑같이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목은 변동성이 크고 어떤 종목은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시장, 모든 종목에 같은 이평선 조합을 쓰면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은 가격만 봅니다. 거래량이 붙었는지, 수급이 실리고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평선만 보고 매매를 하면 시장 에너지를 보지 못한 채 방향만 쫓아가는 매매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럼 이동평균선은 쓰지 말아야 할 지표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이평선이 아니라 이평선을 쓰는 방식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매수 매도를 대신해주는 신호기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단순히 선이 교차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추세가 얼마나 뚜렷한지, 얼마나 오래 이어갈 수 있는지, 그 힘이 충분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전략이 됩니다. 이평선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 기본 도구 위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쌓아가며 나만의 고도화된 전략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시죠.